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에 이제 물론 뭐 시험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이제 실제로 막판에 범위가 너무 많은 시험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 그럼 뭐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 비슷비슷한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지식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정리가 안 된다. 어디서 풀어나가야 될지, 이게 어느 부위에 속하는지, 이거를 막상 헷갈리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사실상 뭐 우리나라 의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전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본 의사 시험은 범위도 좀 더 넓고 문제 난이도도 좀 높은 편입니다. 모두들 하는 얘기고, 어쨌든 공부 방법은 다들 제각각이지만은 막판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신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의 자격시험 보신 분들, 다들 공부 방법은 프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큐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바이블처럼 전 영역에 걸쳐서 훑게 되는 책이 24권 정도 되죠. 이게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 즉 외국인 수험생들보다는 일본 현지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오던 그런 습관이 있고, 뭐 예비교나 아니면은 글쎄요, 뭐 거기서도 인터넷 수강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그런 식으로 서머리를 하는 노트를 결국은 만들게 됩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단권한 과정이, 저도 이렇게 과목별로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분권을 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놨지만은 막상 그것도 양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책이 굉장히 무겁죠. 무거운데 그걸 다 들고 가려면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일반적으로 일본에 사는 학생들 아닌 이상 호텔에서 하루 이틀 밤 자면서 그거를 보관을 하고 옮기고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가기는 참 힘들다. 뭘 얼만큼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이제 시험장에서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막판에 하루 이틀 정도라고 해도 우리가 알랑말랑한 것들 뭐 100만 개죠. 사실 시험 앞두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는 것은 누구나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맵이 뭐냐? 마인드맵은 사실 제가 이런 뭐 자료를 보다가 찾아내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뭐 생긴 지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1970년대 초에 영국의 교육학자인 토니 부잔이라는 분이 만든 학습과 기억의 새로운 방법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생각의 지도입니다. 순서가 없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그렇죠, 막 뒤섞여 있으면서 마치 구름처럼, 뜬구름처럼 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키워드, 이미지,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글씨로 표현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짓는 그런 작업이겠죠. 그래서 이제 핵심어, 이미지, 그리고 색깔, 기호, 심볼을 사용해서 방사형,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사고력이나 차근력, 기억력을 높인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론적인 근거는 이제 로저 스페리 교수팀이 얘기한, 우리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좌뇌하고 우뇌는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데, 이제 좌뇌에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을, 그리고 우뇌는 창의적,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뭐
그런 이론이죠. 이론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내용들과 그것을 이제 감성적으로 결합을 시켜야 결국은 두뇌의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효용성은 일단 우리가 이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쏟아낼 때 아주 생리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뱉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사국가 시험처럼 방대한 양인데 서로 연관은 있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어디에서 나온 지식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역.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우리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로부터 방사성으로 이렇게 가지를 쳐서 이게 어디에 속할지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갔다. 내지는 이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갔다 했을 때 연상작용을 해야지. 우리 일부러 우리 말도 안 되게 외울 때도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인데도 앞글자만 따가지고 연상을 해가지고 외우면 외울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 이제 사고의 흐름을 포착해낸 것이 마인드맵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 학생들도 교재를 가져오진 않더라고요. 교재 무겁고 저희도 못 가져가요. 무거워서 못 가져가는데 이것을 물론 양이 작기 때문에 이 가슴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좀 정리하는 작업. 그래서 사실 하루 이틀 준비는 아니고 이런 고쿠시 울티메이트 맵 이런 이제 회사에서 나온 그 일본 의사국가 시험용 마인드 맵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몇 가지만 좀 예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신과라는 과목이 나왔다 그랬으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마인드 맵을 정말 이렇게 가지치듯이 정리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어느 영역인지 좀 크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질환에 관련돼서 이제 통합실조증, 쌍극성, 그리고 자아 성격장애, 신경발달장애 이런 식으로 나름 상당히 암기가 쉽도록 분류를 잘 해놨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이 다 나오진 않고 이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고 제목만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외워가면서도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날 수 있다는 거 훌륭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소아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면은 몇 살에 일어나고 몇 살에 걷기 시작하고 몇 살에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은 언제부터 하고 그리고 혈압, 맥박수, 혈압 그리고 호흡수 이런 것들하고 사실 이런 것들 계속 우리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헷갈려요. 계속 헷갈리는데 그런 것들과 기타 지식들을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수학과의 경우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필수적인 지식들,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왕야마라고 부르는 것들 알기 쉽게 그리고 또 이제 도움을 받는 부위가 공중위생은 조금 이제 우리로 치면은 예방의학, 사회의학 여기에 속하는 건데 여기도 그야말로 여러 가지 법률 그리고 역학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마카이한 자잘한 지식들 모여 있고 그리고 숫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외워야 될 거 많고 그런데 이렇게라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떤 기출문제 중에서 좀 핵심이 될 만한 것들 한 글자 한 글자도 노트도 치면 안 되고 사실은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다 외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혈액 종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문제답으로 풀다가 보면은 이게 그야말로 어디 속하는 질환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말혈에서 즉 이제 혈액의 말초에서 나타난 질환인지 아니면 골수 질환인지 골수에서도 많이 형성돼서 또는 적게 형성돼서 또는 특정한 혈구세포들이
자라나는 상황인지, 또는 혈소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림파, 이게 이제 임파구의 질환인데 어느 레벨에서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적으로 그냥 암기, 우리 뭐 외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내용들을 외워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속하는 질환이며 어디서부터 뻗쳐나왔는지, 비장에서 또는 말초혈액에서, 골수에서,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과. 신경과도 이거 제가 이제 쪼가리 난 걸 좀 찾아가지고 좀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신경과가 일본 의사 시험에서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 우리보다는,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그런 뭐 문제도 굉장히 좀 출제량이 많아요. 신경과가 일본 의사 시험에서 꽤나 내과만큼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조금 이제 크게 보자면, 뇌의 어느 부위에서 생긴 질환인지, 또는 이제 뭐 언어중추에서, 또는 여기 종양의 부위라든지, 아니면은 이 질병 그 분류 중에서 어디 속하는 건지, 뇌의 이런 것들을, 또는 근육의 질환인 건지, 아니면 이제 신경 질환 중에서 뭐 신경 말초인지 아니면 중추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좀 가이드를 제시해 주죠. 자, 그래서 뭐 소화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야말로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오는 이 과정에서, 이게 식도, 뭐 회맹부, 소장, 그리고 위, 그리고 항문,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가 다 망라가 되어 있는데, 역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림으로 연상이 되면 일단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식도에서 어떻고, 위에서 어떻고, 대장, 십이지장, 소장, 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자 한자 빼지 말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이번 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뭐 요약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에 사실 공부하는 거가 뭐 이제 뇌 용량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부분에 속하는지를 자신만의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리 방법일 거고, 막판에. 자, 그것마저 어렵다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교재로 나오고, 여기에 따르는 뭐 해설, 인간극 딸려 나오는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일본 학생들도 많이 보는데, 이것이 막판에 그동안 정말 고생해서 했던, 만들었던 이런 지식을 정리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의사 시험 본 지 20년, 전문의 시험 본 지가 10년 이상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